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서서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들은 거꾸로 하는 남자와 신출귀몰 노인과 애연가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25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1 안 무섭습니다. 일련 번호 SCP-202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되감기 남자. SCP-202는 41세의 아시아계 영국인 남성입니다. 현재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설정으로 모든 연구원들은 의사인 척 연기하며 SCP-202에게 현재 격리시설이 병원이라고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SCP-202의 특이한 점은 모든 행동을 역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제외하곤 말하는 것, 먹는 것, 걷는 것 등 모든 것을 거꾸로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영국식 영어로 역으로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역재생하는 걸로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SCP-202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에 따르면 4년 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재단의 연구원들은 SCP-202의 신체를 검사할 당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형은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심장을 관찰한 결과 심장에서 혈액을 생성해서 동맥으로 흘려보내는 일반인과 달리 반대로 심장이 동맥에서 혈액을 빨아들이고 정맥으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흡할 때도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닌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호흡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과도 반대되는 생물학적 구조를 운용하고 활동 중인 SCP-202의 구조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원들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역시 위장에서 음식이 입안으로 올라와 역으로 씹으며 잠시 후 아직 먹지 않은 듯한 멀쩡한 모양의 음식이 입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온 음식물은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음식물인 게 확인되었고 SCP-202가 이런 섭취 활동을 마칠 때까진 어떤 음식이 배출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설을 할 때의 과정은 데이터 말소 처리되어 있으며 담당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면 SCP-202는 이러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고 있으니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하자고 말하며 연구원들이 배관공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현상의 원리도 설명 못하니 그냥 내버려두고 돌팔이 연구원들이 어떤 실험 성과를 낼 때까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말소 처리하겠다 말했습니다. 참고로 SCP-202는 역으로 생각하거나 미래를 예지할 순 없었으며 대신에 큐브를 잘 맞추고 직소 퍼즐을 흩뜨려 놓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반대로 하는 남자 SCP-202. 밥 먹을 때 같이 있으면 식욕 떨어지는 건 확실하겠네요. 시청 위험 레벨 3 무서운 사진은 없지만 이 존재와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일련 번호 SCP-1440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노인. SCP-1440은 인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80대 남성입니다.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말하길 거부하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는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최초 SCP-재단에게 관찰된 건 5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80대 남성의 모습 그대로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은 모습입니다. SCP-1440의 특징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4차례의 격리 실패로 인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SCP-1440은 본인 스스로와 본인의 소지품을 제외하고는 일정 시간 다른 사람 또는 물건과 함께 있을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SCP-1440은 본인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복잡한 패턴이 얽히면서 피치 못한 이동 및 사람들과의 접촉이 발생하고 맙니다. SCP-재단과 SCP-1440이 조우했을 당시 SCP-1440은 자신을 파괴해달라고 말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격리 절차에 따랐습니다. 게다가 SCP-1440은 재단 연구원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수많은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격리를 진행했던 기지는 원인 불명의 사고로 수많은 인원이 사망했으며 격리 등급 안전과 유클리드 등급 6개체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SCP-1440은 재격리를 실시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격리 역시 실패하고 이로 인해 재단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력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자동적으로 서버에 업로드된 SCP-1440의 네 번째 격리 시도 당시 면담 기록과 자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42번 기지에 SCP-1440이 도착했고 그 후 해당 기지의 인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SCP-1440이 기지에 온 지 이틀 동안 정수 필터 4개 중 3개가 고장났으며 멀쩡하던 경납고가 쓰러지고 여러 명의 군사 인력과 박사들의 신장과 양쪽 폐가 붕괴되면서 사망했습니다. 박사와 면담 기록에서는 SCP-1440이 더 이상 재단에서 자신을 격리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했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기 전에 자신을 내보내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SCP
SCP-1440은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3형제에 대해서 말했고 3형제는 모두 하나이자 동일하고 잔인하며 복수심이 많고 오랜 세월 원한을 품을 수도 있었다 말하며 그 형제들이 SCP-1440의 불행의 원인이며 면담을 하는 박사에게도 불행의 원인이라 말했습니다. 면담이 진행되며 SCP-1440은 박사의 뒤에 이미 2명의 형제가 있다고 말했고 세 번째 형제는 절대 나타나지 않으며 두 번째가 나타난 뒤엔 죽음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CP-1440은 자신이 그 형제들에게 받은 상금과 승리를 돌려주기 위해 그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며 끝으로 SCP-1440이 박사에게 조언하기를 자네가 죽음에게 목숨을 걸고 카드게임에 도전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네 라고 한 뒤 그것은 바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142번 구역에 보관 중이던 핵 장치가 여러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하며 현장의 모든 인원들이 사망했으며 SCP-1440은 현장에서 3000km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상처 없이 말이죠. 이후 격리 시도는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현재로선 SCP-1440의 이동 패턴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격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구상의 인간이 늘어나며 개발하지 않는 지역이 없어지는 상황이기에 SCP-1440에 대한 위협은 지금도 커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분을 마주친다면 그냥 최대한 멀리 도망치세요.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겠네요.